쪽에서는 나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이 사건은요 단순한 강간죄가 아닙니다. 훨씬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용료를 선고하는 거는 좀 약하다. 법원에서 제발 좀 세게 좀 형을 선고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좀 씁쓸한 사건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이렇게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숙박을 했는데 소속 연구원 중에 한 명이 다른 여성분을 이제 객실에 침입을 해서 이제 강간을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을 선고를 받았는데 검사님은 8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6년을 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쌍방이 다 항사를 했는데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초범이고 범행도 다 인정을 하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니까 좀 선처해달라라고 그런 입장이 있고요.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나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한다거나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6년이면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방이 이렇게 항소한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 같아요. 이 사건은요 단순한 강간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 강간죄라고 해가지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센 거예요. 가해자의 이제 항소 이유를 보니까 술에 취해서 우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더라고요. 피해자 여성분의 카드키를 확보하는 과정이 어땠었냐면, 호텔 직원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여자분 방에 뭐를 넣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예비키를 받아다가 문을 열어서 명함을 이렇게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서 예비키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미리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죠. 호텔 객실 방도 주거예요. 최소한 잠을 자는 공간, 쉬는 공간, 이런 공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좀 뭔가 이렇게 평화,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텔 방에 그런 식으로 침입을 해서 강간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강간에 비해서 2배 이상, 일반 강간은 3년 이상인데 이제는 제가 7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배 이상 강하게 죄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6년의 형을 선고를 했는데, 7년 이상인데 6년의 형이 선고됐다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한번 장량 감경이라는 걸 해줬다라는 거예요. 재판부는 특별한 뭔가 법률상의 요건이 이렇게 충족되지 않아도 재판부가 임의로 형량을 한번 강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량 감경이라는 거고, 장량 감경을 하면은 7년 이상에서 3년 6개월 이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년을 선고하는 게 이렇게 가능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형에 적정하냐라고 또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해자가 보니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부인을 했다라고 해요. 아마 부인하는 내용은 이제 합의하에 한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은데, 부정한 방법을 써서 카드키를 확보를 한 상황에서 합의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도 안 됐어요. 이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합의를 지금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합의를 안 한 이유가 가해자 측에 돈이 이제 없었을 수도 있고, 합의금이 안 맞아서 이제 그렇게 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돈이 적어서 이제 합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공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공탁을 했다라는 그런 사정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법원에서 장량 감경까지 이렇게 시켜주면서 6년을 선고할 필요가 있었는가?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건, 최근에 있는 그 의대생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사건은 이제 굉장히 좀 파렴치한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초도인 성범죄 사건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조금 좀 애매하다 싶은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범죄 사건들, 그리고 클럽이나 이런 데서 요즘 말로 하는 이제 원나잇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 남자는 이게 다 승낙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했지만 여자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장량 감경을 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만은, 이 사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키를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침입을 예정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계획적인 강간 범행이고 합의도 안 돼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장량관계까지 해가면서 염려를 선고하는 거는 좀 약하다. 이런 일이 좀 안 생기게끔 법원에서 제발 좀 세게 좀 형을 선고를 해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형사 사건에서는 1심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검사는 보통 피해자 측이겠죠. 검사도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항소 이유가 양형인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절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려갈 수는 있어요. 반대로 피고인은 항소를 안 하고 검사만 항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갈 수는 없어요. 쌍방이 다 항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